시장은 그래도 이 상황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예, 반기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자체가 엄청난 걸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해서 활동을 다시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이브한테는 긍정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어도 간에 어떻게 보면은 한 지붕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레이블이라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레이블 시스템이 과연 잘 통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들을 연예 엔터 쪽에서 많이 갖게 됐지만. 어도우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뉴진스와 어도우 간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교수님, 1년이 지났네요. 이때 사실 뉴진스의 난이다 아니면 자칭 뭐 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다 복귀를 하는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1년이 됐네요. 작년 11월인데 뉴진스가 이제 어도우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해 신뢰가 파탄났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슈가 이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뉴진스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이브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약간 좀 워딩이 좀 셌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방시혁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버지 같다라면서 네. 민 전 대표를 공개 지지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죠, 이제 얼마 전이죠. 법원이 1심에서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민희진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어도우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심에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아마 계산을 했겠죠. 이게 승산이 있는가 뉴진스 측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 긴 법정 싸움을 종결하고 멤버 중에 이제 혜린하고 혜인이 복귀하고 나머지 3연이 돌연 복귀 선언을 해서 좀 이것이 좀 더 이상 이제 항소를 안 하는 걸로 돼서 과연 뉴진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냐. 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소속사 측이 하이브 쪽이나 어도우 측이 좀 약간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자기네들과 합의가 되지 안 된 걸로 이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미지수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해외 매체, 그러니까 오늘 BBC도 이들의 행보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K-팝 업계를 뒤흔든 분쟁이었다. 이렇게 이 사건을 평가도 했고요. 이거 K-팝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많이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이 상황도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뉴진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아이돌 뭐 그룹들이 지금 이런 분쟁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없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뉴진스가 주는 어떤 상징성, 워낙 이제 그 메가 엔터와 또 거기에 또 메가 걸그룹이 이제 분쟁이기 때문에 세간의 화제였죠. 그러면 이제 전속 계약이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전속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어떤 뭐 여기에서 뭐 민희진 대표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일탈 행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법원은 원칙적인 그런 부분을 했고 또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진스가 결국에는 다시 컴백하고 복귀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속사, 그러니까 어도우 측과의 어떤 합의와 자연스럽게 이제 순탄하게 이것이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 대신 뭔가 이제 우리 더 이상 뭐 못하겠어 백기투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도우 측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대응하느냐 그거에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브 주가는요 지금도 35% 넘게 이 시각 현재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프터마켓이라는 데서 9%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이 상황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예, 반기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자체가 엄청난 걸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해서 활동을 다시 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이브한테는 긍정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태를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자회사고 이제 어도우가 이제 실제 기획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냐면
기획사를 따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리된 형태를 두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기획사가 자신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만약 하이브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그 개성과 창의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한 것이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자본을 댄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돈이난 브랜드 가치는 하이브가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실제 운영은 이제 어도가 하는 것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빠 논쟁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나쁜 아빠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돈이 많고 부자인데 애들은 챙기지 않고 그냥 돈만 보내준 겁니다. 그 엄마인 민혜진 대표가 애들을 케어한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엄마만 봐왔기 때문에 엄마가 좋다는 것인데 네. 아빠는 내가 이렇게 돈을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댔는데 그래서 이런 데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자본과 노동이 만남으로써 우리가 기업이 운영이 되시지 크게는 그런 맥락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든 간에 이들이 이제 아이돌의 수명이 실제 10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1년의 이상을 협의를 했는데 네. 지금이라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또한 그 유진스를 기다려오던 그 팬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또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희진 전 대표, 그러니까 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하이브 간의 어떤 싸움이 이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제가 됐던 이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모든 걸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타임라인을 그 시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봐봐. 나를 어떻게 매기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근데 니네 잘 됐다.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저쩌고 뒤에 떨지 말고. 유진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밤에 다 전화해가지고 막 울어. 애들이 20분 내내 울어. 대표님 불쌍해 죽겠다고. 막 울어. 이 기자회견 자체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좀 강렬하기도 했고 이례적으로 좀 거친 말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거는 기존 기자회견의 공식을 깨서 사람들이 화제됐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적 구조상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대는 게 갑입니다. 돈을 대는 주체가 갑이 될 수 없는 주체에서 민희진 대표는 실제적으로 기획사를 운영하고 유진스를 만든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거제 기업의 자본 앞에서는 힘이 약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이제 호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고 이것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여러 가지 호응을 얻었지만은 결국 법정 싸움에서는 결국은 자본에 이길 수는 없었다. 네. 이런 좀 서글픈 결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자본에 대한 항의하는 이런 모습에 대중이 좀 열광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이슈는 작년에 국감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희진 대표님과 방시혁 대표님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하여튼 뭐예요? 갈등 싸움이 네. 있었잖아요.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감이 아이돌 출석 이 이슈가 또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환노위 국정감사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유진 사태의 어떤 저 민낯을 보게 된 그런 좀 상징적인 어떤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이브와 어도 간에 어떻게 보면은 한 지붕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레이블이라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좀 시스템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레이블 시스템이 과연 잘 통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들을 연예 엔터 쪽에서 많이 갖게 됐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환노위까지 소환이 됐다라는 것이 매우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씁쓸한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K-팝 인기 속에 어떤 엔터 산업에 대한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도 시장에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예,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실제 연예 기획사랑 대형 자본회사들의 그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연예 산업의 개성과 창의성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획사들을 큰 자본회사가 포섭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을 토대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네.